안녕하세요. 말레트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은 아르누보를 지나 모더니즘의 목전에 다다른 비엔나 공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엔나 공방은 190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요제프 호프만과 콜로만 모저에 의해서 설립된 예술 공방입니다. 이는 비엔나 분리파의 연장선에서 탄생했지만 기존 분리파에서 또 분리되어 독자적인 길을 걸었습니다. 분리파는 역사주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예술을 모색하고자 했지만 점차 내부에서 방향성에 대한 이견이 생겼습니다. 클림트를 중심으로 한 일부 예술가들은 회화와 순수 미술에 집중한 반면 호프만과 모저와 같은 또 다른 그룹은 디자인과 공예를 현대적으로 혁신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고, 그런 이들을 중심으로 분리파와 결별해서 비엔나 공방을 설립하게 됩니다. 비엔나 공방의 핵심 목표는 예술과 생활의 결합이었습니다. 즉, 예술적 사물과 건축, 가구, 직물, 금속 공예에까지 예술적 가치를 부여해서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는 영국의 미술공예 운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며 기계 생산보다는 장인 정신에 초점을 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비엔나 공방은 장식적 요소를 배제하고 실용성과 미학이 결합된 디자인을 추구했고,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새로운 기법과 소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전통과 현재의 융합을 추구했습니다. 또 가구, 직물, 도자기, 금속공예, 그래픽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화를 이루는 총체적 예술을 추구하면서 이러한 다양한 예술 분야를 통합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철학은 나중에 나타나는 바우하우스의 창립 정신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제프 호프만은 1870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브루노에서 태어나서 빈 응용예술학교에서 공부했고, 오토 바그너의 제자로 건축과 디자인을 배웠습니다. 바그너의 영향 아래 역사주의에서 벗어나 기능성과 간결함을 강조하는 디자인을 추구했고, 1897년 구스타프 클림트를 포함한 동료들과 함께 비엔나 분리파를 설립하면서 새로운 예술운동의 선두에 섰습니다. 이후 건축과 가구 디자인에서 독창적인 스타일을 확립했고, 1903년 콜로만 모저와 함께 비엔나 공방을 설립해서 현대적인 공예와 디자인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분리파 운동 당시에는 전시 디자인을 담당하면서 기하학적이고 구조적인 형태를 강조하는 디자인을 시도했습니다. 그의 스타일은 초기에는 아르누보적인 영향을 받았으나 점차 더 절제된 기하학적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호프만은 늘 예술과 삶은 함께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비엔나 공방을 통해 가구, 조명, 텍스타일, 건축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일상적인 생활 공간을 예술적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을 시도했고, 화려한 장식을 배제하고 기하학적이고 실용적인 디자인을 강조했습니다. 호프만의 작품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쿠베스체어입니다. 정사각형 패턴이 반복되는 디자인으로 기하학적 조형미와 균형 잡힌 비례감을 강조한 의자로 기존의 곡선적이고 장식이 가미된 의자들과는 달리 지극히 단순한 형태로 현대 가구 디자인의 선구적인 역할을 한 의자입니다. 이 의자 디자인은 장식 없는 디자인이라는 현대적 개념을 정립하는 데 기여했고, 바우하우스로 대표되는 모더니즘 가구 디자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후 르코르비지에를 비롯한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직접적인 영감을 주었습니다. 독일어로 앉는 기계라는 뜻의 시츠마시네는 비엔나 공방의 기능주의적 디자인 철학이 반영된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이름 그대로 기계처럼 기능적인 의자임을 보여주듯 사용자의 자세를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된 조정 가능한 등받이가 특징입니다. 특히 프레임의 뒷부분에 구슬처럼 박혀있는 것들은 장식이 아니라 등받이의 각도를 조정하여 고정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기존의 의자들이 화려한 곡선과 장식을 통해 장식품과 같은 존재감을 보였던 것과는 달리
그야말로 기능에 충실한 모던 가구 디자인의 선구적 사례로 꼽힐 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리클라이너 의자의 전신으로도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러면서도 밴딩 기법을 활용한 부드러운 곡선과 기하학적 문양의 조화를 추구한 것은 여전히 아르누보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등받이 조절을 위해 설치한 구슬 모양의 나무 못들은 장식적 요소를 더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의자는 아르누보에서 모더니즘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스타일의 전형이라고 하겠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슈터클레 궁전은 호프만의 건축 철학이 절정에 달한 작품으로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모더니즘 건축물 중 하나로 평가받을 뿐만 아니라 아르데코 스타일에 영향을 미친 건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부유한 은행가인 아돌프 슈터클레의 의뢰로 건축된 이 건물은 외관부터 내부까지 호프만이 구상한 총체 예술 개념이 완벽하게 실현된 공간입니다. 건물의 외관은 대칭적인 기하학적 형태로 구성되었고 화려한 장식 대신 엄격한 직선적 요소를 강조했고 대리석과 청동 등의 고급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또 내부에는 클림트의 모자이크 벽화가 포함되어 있고 가구와 조명기구도 비엔나 공방에서 제작한 맞춤형 작품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슈터클레 궁전의 외부에는 독특한 조각상들로 꾸며져 있는데 특히 건물의 꼭대기 탑 위에 세워진 조각상이 눈에 띕니다. 이것은 호프만이 설계한 것으로 건물의 상징성과 미적 요소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그 모티브나 의미는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스승 오토 바그너의 건축들에서도 인상적인 조각상들을 볼 수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비엔나에 위치한 아방가르드 스타일의 소규모 극장형 엔터테인먼트 공간인 카바레 플레더마우스는 비엔나 공방이 디자인한 대표적인 문화공간입니다. 독일어로 박쥐를 뜻하는 플레더마우스라는 이름은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오페레타 박쥐에서 따온 것입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정치적, 사회적 풍자를 다루는 카바레 문화가 발전했는데 플레더마우스 역시 이런 흐름을 반영해서 풍자극과 음악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그런 공간의 이름에 기존 오페라의 형식에서 벗어난 오페레타의 제목을 붙인 것은 그 자체로 유머와 풍자를 강조하는 공간임을 암시한 것입니다. 내부 디자인은 기하학적 패턴과 대담한 색채 사용의 결합으로 모더니즘과 아르누보 스타일이 융합된 것이 특징이며 예술과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의 활동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플레더마우스는 총체 예술의 실현을 보여준 또 하나의 사례로 공간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요제프 호프만이 주도했습니다. 내부 장식과 포스터, 프로그램 디자인 등은 콜로만 모저가 맡아서 특유의 반복 패턴과 색상을 사용하여 모던한 공간을 연출했습니다. 가구, 조명, 벽 장식 등은 다구베르트 페시에가 담당했는데 직선적인 비엔나 공방 스타일과 달리 좀 더 화려하고 장식적인 아르누보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콜로만 모저는 비엔나에서 태어나 빈 미술 아카데미와 빈 응용미술 학교에서 미술과 디자인을 공부했습니다. 모저는 초기에는 회화와 그래픽 디자인을 주로 다뤘지만 이후 가구, 금속 공예, 직물 디자인, 스테인드 글라스, 북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로 활동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그의 스타일은 점차 역사주의에서 벗어나 유기적인 선과 기하학적인 형태를 결합한 새로운 조형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런 변화는 분리파와 비엔나 공방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모저는 분리파의 공식 잡지인 베르사쿠름에서 다수의 그래픽 작품을 제작하면서 그룹의 시각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의 디자인은 당대의 아르누보적 스타일과 유사한 곡선적 요소를 포함하면서도 보다 절제된 기하학적 구성을 특징으로 했습니다. 이후 예술과 공예를 결합하여 아름답고
실용적인 디자인을 추구하겠다는 생각으로 비엔나 공방을 시작했고 직물, 가구, 서적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선보이면서 오스트리아 모더니즘 디자인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콜로만 모저의 작품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모저는 오토 바그너가 설계한 성 레오폴트 교회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디자인했습니다. 기존의 종교적인 스테인드 글라스와는 달리 기하학적인 패턴과 단순한 색상을 사용해서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한 것이 특징입니다. 빛과 색의 조화를 통해서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면서도 비엔나 공방의 세련된 디자인 미학을 가미함으로써 종교 건축에서도 근대적인 디자인 언어가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 디자이너 찰스 레니 맥킨토시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도 알려지는 레더백 체어는 높은 등받이와 격자형 디자인, 직선적이고 간결하며 기하학적 구조를 강조한 형태로 장식적이면서도 모던한 모저의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모저의 또 다른 대표적인 의자인 제브라 체어는 엄격한 기하학적 구조와 직선적 형태, 세로 격자 형태의 프레임과 흑백 체크무늬 시트로 구성됩니다. 전통적인 가구 디자인과는 다른 실험적인 형태로 아르누보에서 모더니즘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디자인을 잘 보여주면서 기능성과 조형미를 갖춘 비엔나 공방의 대표적인 의자 디자인입니다. 콜로만 모저는 베르사크름을 비롯한 다수의 책과 잡지의 표지와 사파를 제작했습니다. 그의 북 디자인은 강한 그래픽 요소와 정밀한 패턴이 조화를 이루며 이후 아방가르드 디자인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엔나 공방에서 생산한 작품들은 기하학적이고 절제된 디자인으로 불필요한 장식을 배제하고 단순한 선과 형태를 강조함으로써 이후 바우하우스와 아르데코 디자인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 초기와는 다르게 후기로 갈수록 고급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수공예적 가치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예술과 공예를 융합하고 디자이너와 공예가의 평등을 주장했으며 일상적인 도구 등의 예술적 요소를 가미해서 생활 속에서 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간결하고 질 높은 가정용 제품을 생산할 목적으로 설립했지만 구매력을 고려한 질과 가격 설정에 타협하기보다는 품질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중에게 어필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결국 부자들을 위한 장식품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했습니다. 1919년 뉴욕에 판매본부를 설치하는 등 미국에 진출하기도 했으나 점차 고급스러워지는 스타일은 당시 성행하던 아르데코에 영향을 주는 등 잠시 유행했지만 이후 그 성격 구분이 어렵게 되면서 이들의 활동은 위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디자인 철학은 단순한 미적 감각을 넘어 실용성과 결합된 새로운 미학을 창출함으로써 현대 산업 디자인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독일로 넘어가서 독일 공작 연맹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